오늘은 이수익 시인의 결빙의 아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강에 얼어붙은 얼음을 보며 어린 시절 추위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었던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을 떠올리고 있는 시이다. 이 시는 유년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으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어머니에게 고백하듯이 표현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제 17살적 겨울은 목조적산 가옥 2층 다다미 방에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시린발을 밀어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즘도 추운 반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이 이불깃을 덮어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뼛가루로 사가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오늘은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17살적 그 겨울잠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꽝꽝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던 아버지. 자, 이렇게 해서 이수익의 결빙의 아버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자,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고 있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하는 형태로 친근감과 그리움의 정서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 17살적 겨울이니까 현재의 겨울은 아닐 거예요. 그죠? 일단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회상이다. 목조적산 가옥 2층 다다미 방은 목조적산 가옥이라는 건 지금은 거의 없죠. 몇몇 군데 이제 특정 구역에 이제는 집중적으로 있기는 해요. 그죠?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의 재산이었던 나무로 만든 집.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만든 나무로 만든 집이에요. 요게 이제는 목조적산 가옥인데 다다미 방이라는 건 일본식 구조의 집을 얘기합니다. 벌거숭이 유리창이 깨질 듯 뭐뭐일 듯 약간 직유법과 과장법을 써서 추위가 매우 춥다는 거죠. 외풍 탓으로. 외풍은 바깥에서 부는 바람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외풍이 단순히 바깥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또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시련이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한없이 추웠죠.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한없이 추웠지요. 이렇게 도치가 되나요? 그런데 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이렇게 해도 돼요. 즉 무슨 소리냐면 시적 허용이에요. 무엇이? 여기 있는 이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뭐라고 써라? 그렇지. 시적 허용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시린 발을 넣고 이 추운 발이죠. 그럼 아버지 가랑이는 결국 뭡니까? 내 발을 녹여주는 거죠. 즉 뭐다? 아버지에 대한 화자의 맹목적인 사랑이 들어가는 거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화자가 연약함이에요.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지요.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들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이죠. 한 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케이? 제 1년 어릴 적 외풍을 막아주던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네요. 2년 가겠습니다.
요즘도 잠깐 뭐라고? 요즘도 현재가 됐어요. 그죠? 성인이 된 거예요.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 잠든 아이들은 화자의 아이들이겠죠. 그죠? 이불깃을 덮어줘. 누가 덮어줘? 화자가 덮어줘. 그러니까 결국 이불깃이라는 것은 아버지, 화자의 따뜻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된 화자가 자신의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늘 그런 추억으로 어떤 추억,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시린발을 넣었던 그 추억, 그 아버지에 대한 연민 마음이 아프고니까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뼈가루로 사가 붉은하게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잠깐 그 가슴은 아버지의 가슴이죠. 근데 이 아버지의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뼈가루로 사가서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다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얘기할 거예요.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리움. 이연, 추운 밤 자식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아버지를 떠올리는 화자의 모습이고요. 이건 현재의 시점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머님, 시상의 전환. 오늘은 잠깐 뭐라고? 오늘은 잠깐 뭐라고? 오늘은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 오늘까지 왔어요.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이게 시적 상황이죠.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 계기고요.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17살적 그 겨울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이승의 물로 떠올랐습니다. 이승의 물로 떠올랐다는 것은 자 결국은 한강에 얼어붙은 얼음을 보고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것이고요. 그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품 안에서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결국 뭡니까? 어린 자식이죠. 어린 자식이고요. 그 다음에 화자 자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다로 가라고 이러면 이 바다는 뭡니까? 그렇지, 여린 물살이 지향하는 세계, 한마디로 나가고 싶었던 공간, 즉 미래의 삶의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로 가라고 꽝꽝 음성상징어고요. 혹한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효과를 얻으며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을 강조한다라고 보면 돼요. 얼어붙은 잔등으로 얼음의 잔등으로 한마디로 아버지의 차가운 등의 이미지고요. 혹한이라고 하는 시련을 막으며 얼음으로 엎드려 있던 아버지, 여린 물살은 화자 자신 내지는 자식이라고 한다면 얼음은 아버지의 이미지를 갖네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각적인 표현이고요. 특이한 것은 차가운 얼음인데 그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다?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점이죠. 아버지. 반복과 그 다음에 생략을 통해서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3년. 얼어붙은 한강물을 보며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고 있다. 시간적 배경은 오늘.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수익의 결빙의 아버지. 자, 전체 시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애상적이고요. 회상적이고 고백적이다. 한강물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적 상황의 변화와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17살적 겨울은 한없이 추웠죠. 요즘도 추운 밤이면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오늘은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이승의 물로 화신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버지와 어린 자식의 관계를 형성하던 화자가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주는 아버지가 되었음을 제시한 후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 청자 누구죠? 어머니.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다. 자, 대화체요. 어머니, 한없이 추웠지요. 요즘도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머니라는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한 후 어머니에게 말하듯 표현하며 고백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시어의 특징을 봅시다. 여린 물살과 얼음의 관계를 우리는 봐야 될 거예요. 특히나 얼음이죠. 얼음은 일반적으로 차갑다는 이미지, 그래서 부정적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but, beauty, 이 시에서 얼음은 여린 물살을 혹한으로부터 막아 바다로 흘러가게 하므로 아버지가 보여준 따뜻한 사랑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따라서 얼음은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을, 여린 물살은 아버지 부모의 보호를 받는 자식들, 이렇게 대응하셔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수익 시인의 결빙의 아버지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